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3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멘트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고 하시는 릴리님 추천 분들은 구독 감사합니다.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저에게 또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요거는 제가 휴방을 가져갈 때도 방송 업로드가 안 되는 날에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참고하실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 경기가 많이 없기는 해요. KBL 하나, KOVU 두 가지 경기, 총 세 가지 경기 멘트 드리고 멘팅구사일일님 마무리할 추천 거고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뭐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또 아니다 보니까 참고하시고 자기의 분석과 한번 맞춰보시면 이성우님 추천 좋을 것 감사합니다. 같네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LG와 KT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 KT. 자, 이 매치업은 이네스님 추천 사실 감사합니다. LG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LG가 홈발을 받는 데다가 최근에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 같은 경우에도 나쁘지 않아요. 최근 LG의 5경기를 보시면 평균 득점이 79.2득점에다가 실점이 72실점씩을 가져가면서 동일기간 마진이 몇이죠? 플러스 7.1을 기록하고 있고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할 만큼 밸런스가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죠? LC의 불안 요소. 사실 윙 뎁스가 조금 얇아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양홍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타마요가 이제 복귀했다가 다시 가레토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양홍석과 타마요가 빠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4번 포지션을 맡아줄 자원이 조금 애매해집니다. 뭐 3번, 4번에 볼 수 있는 자원들이 뭐 정인덕이라든지 허일영이라든지 뭐 장민국이라든지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정인덕이 사실 최근에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뭐 허일영이라든지 뭐 장민국이라든지 이런 좀 연배가 조금 되는 선수들, 에이젠 커브가 이미 와버린 선수들 이런 친구들로 구성이 돼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 윙 자원에 대한 밸류를 높게 잡아주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반대로 원정팀 KT 같은 경우에는 뭐 카굴랑안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윤기가 시즌 아웃이 되면서 팀 뎁스가 조금 얇아지는 구간에 있기는 한데 최근에 누가 괜찮냐면은 강성욱이라든지 윌리엄스와 함께하는 투맨 게임이 되게 효율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윙 자원들을 포워드 자원들을 높은 에너지 레벨을 유지시켜 주면서 리머텍 비율도 조금 많이 가져가는 느낌. 그래서 자유투도 되게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시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은 자유투 시도와 높은 성공률까지. 전체적인 슛감이 나쁘지 않거든요, KT가 최근에. 그래서 사실 지금 KT가 뭐 문정현이라든지 박준영, 한희원, 문성곤, 이윤기까지 윙 뎁스가 워낙에 좀 탄탄하다 보니까 뭐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홍석, 하마요가 빠지는 LG 입장에서는 요 뎁스를 감당해내기가 조금 버거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사실 지금 LG가 마레이가 조금 기복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뭐 직전 모비스전 그 전에 디비전에서도 5반칙 퇴장 2번 연속 퇴장을 당하고 있고요. 파울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도 되게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래서 사실 KT도 원정에서 실점률이 한다라는 리스크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탄탄한 뎁스,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에너지 레벨을 근거로 가져가면서 헤이드콜베님 추천 화력으로 조금 감사합니다. 덮어줄 수 있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KT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배구 넘어갈게요. 삼성화재랑 항공 경기 보겠습니다. 자, 배구 넘어갈게요. 자, 삼성화재랑 대한항공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화 대한항공. 자, 이 매치업도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홈팀 삼화 먼저 볼게요. 삼화 먼저 보면은 최근에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연패가 몇 연패죠? 4연패까지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당연하게도 최근에 대부분의 지표들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뭐 공격 성공률도 그렇고 세팅에 대한 성공률, 리시브에 대한 성공률, 디그에 대한 성공률까지 전체적인 지표 자체가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이런 와중에 조금 긍정적인 이슈를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직전 우카 원정에서는 뭐 아이라든지 아니면 쌍우진이 생각보다 삼각편들을 구성했을 때 효율이 괜찮았거든요. 직전 우카전에서 공격 성공률이 55.1%를 기록하면서 나쁘지는 않았었다는 점.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원정팀은 대한항공입니다. 자,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전 홈에서 손보를 만나서 풀세트 접전까지 가져가면서 겨우겨우 승리를 가져왔고요. 긍정적인 이슈는 뭐죠? 정지석이 복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를 2등으로 바꿔주면서 이 아웃사이드 히터 자원에 대한 어느 정도 구색은 다시 맞추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좀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 리스크라고 한다면 아직까지는 정지석이가 컨디션이 조금 올라온 모습은 아닌 것 같았고요. 2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들어오기는 하지만 정지석이도 분명히 컨디션에 대한 이슈가 있을 것이고 2등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적응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리스크들을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게다가 이 대한항공이라는 팀 자체가 이번 시즌 원정에서의 게임을 가져갔을 때는 꽤나 범실에 대한 비율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보니까 사실 항공이 3화 만나서 한 세트도 안 내주고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요거는 뭐 3화에 대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마지막 경기 들어갈게요. 자, 마지막 경기 가겠습니다. 자, 도로공사와 정관장 경기 살펴볼게요. 도로공사, 정관장.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도로공사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번 시즌 도로공사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총 12번의 경기를 가져가면서 패배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모마, 강소희, 타나차 이 삼각편대에 대한 화력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홈발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사실 도로공사의 오늘 경기의 성공률 자체가 40% 중반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반면에 원정팀 정관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자네테가 지금 빠집니다. 자네테가 이제 2월 중순 정도까지 아마 결장이 좀 이어질 것 같고요. 그 자리를 인쿠시, 이선우, 박혜민이라는 삼각편대로 메꾸는 상황인데 사실 그냥 모마 강소희 타나차 데뷔했을 때 밸류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성공률 자체가 차이가 많이 날 거고 이런 리시브에 대한 안정감 자체도 양 팀이 좀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관장이 이번 시즌 공격 성공률도 36.41을 기록하면서 리그 꼴찌인데 최근 3경기 보시면은 31.61%까지 너무 흐름이 안 좋습니다. 그나마 뭐 긍정적인 이슈가 이런 정호영, 박은진이 가져가는 브로킹 라인들이 나쁘지는 않은데 사실 뭐 도로공사라는 팀 자체가 모마, 강소희, 타나차가 이제 적절하게 파일을 배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강점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정관장이가 6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인데 그 중에 5번을 셧아웃으로 경기를 지고 왔다는 부분 역시도 좀 거슬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관장이 도공 원정을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경기라고 한다면, 도공의 승, 아니면 좀 일방적인 경기,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요거는 도로공사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2.5 마헨 가능성이라든지, 세트 마헨이죠. 어쨌든. 마인이라든지 아니면 145.5 기준 했을 때 언더 가능성까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3가지 경기가 많이 없는데 어쨌든 3가지 경기 한번 잘 살펴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다들 아시죠?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도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또 많이들 가입들 해주시고 휴방 때도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가입들 해놓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의 분석 멘트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NBA 분석 때 또 열심히 준비해서 오도록 할게요.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